화면 공유하고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저는 USB에 파일이 있고요. 21, 이론에 있습니다. 파일을 열고 되겠네요. 기타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매크로. 기타 작업 1번의 매크로라는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의 상단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느낌표 해가지고 보안 경고가 떴죠. 이 보안 경고는요, 매크로라든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보안 경고는요. 무조건 차단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으면 보안 때문에 무조건 차단을 하고 내가 이걸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허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요. 콘텐츠 사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이제 보안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매크로는 보안 때문에 무조건 차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크로라는 게 뭐냐면 매크로는 한마디로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게 매크로예요. 매크로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거는 반복되는 작업이 있겠죠. 그럼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그런 도구다. 펜이 안 먹히네요, 갑자기. 잠시만요. 반복되는 작업이 있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도구. 이걸 매크로라 그래요. 우리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가지고 어디 저기 선거 같은 거 할 때 뭐 댓글 그런 거 있었죠. 그 드루킹인가? 그 사건이 매크로를 이용한 거예요. 댓글을 자동으로 뭐 달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엑셀의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이 매크로라는 기능 자체가 어떤 작업들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릭을 뭐 0.1초만 했죠? 무슨 소리일까? 클릭을 계속 매 초마다 0. 몇 초마다 실행을 한다거나. 자,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작업이 있다면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줘서 우리 게임을 할 때 주로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요. 오토 마우스를 하거든요. 그것도 매크로의 일종일 수 있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계속 클릭을 한 것처럼 이렇게 실행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이프로 눌러놓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자동으로 계속 이게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탄소년단 티켓팅 할 때, 지금은 뭐 이렇게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선착순이잖아요. 그러면 이 티켓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동나죠. 그래서 이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계속 클릭한 것처럼 이제 우리 선택 버튼 누르는 것처럼 뭐 그런 걸 만들 때 주로 이제 뭐 사용이 되는 이런 걸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의 매크로 기능도 뭔가 자동 실행을 해주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 179페이지고요. 매크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라고 했네요. 자, N4에서 N14 여기 영역이죠. 여기 영역에다가 뭔가 딱 평균이 계산이 되게끔 하려고 해요.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고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지정을 하라 그랬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구한 것에 여기다가 평균 값을 구하는 그런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매크로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서 단추에다가 생성하라 그랬고요.
단추는 C18에서 D19 여기죠. C18에서 D19 요 칸에다가 단추를 딱 생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추의 텍스트를 평균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단추가 나오면 버튼 1 뭐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 말을 평균 이렇게 쓰라 그랬고 이 평균 매크로, 평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뭔가 평균이 구해지도록 설정을 해라. 이런 문제예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거 지우고요. 닫기를 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크로 하기 전에 매크로 하는 방법 순서를 좀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매크로 작성 순서예요. 그리고 책에 있는 방법과 조금 다르게 나갈 거니까 또 방법을 좀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할 게 도형을 그릴 거예요. 매크로를 만들려면 일단 도형을 그립니다. 도형을 안 하고 단축키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여기 자격증 문제에서는 도형에다 매크로를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도형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먼저 도형부터 그려요. 도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도형이 그려지면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면요. 매크로 이름을 씁니다. 매크로 이름을 쓰고 이름이 있겠죠. 아까 여기서는 평균이었죠. 매크로는 평균으로 했어요. 매크로 이름을 쓰고 기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요거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기록하고 확인. 이게 중요합니다. 엔터를 치면 안 돼요. 엔터는 기록이 안 되거든요. 매크로 이름을 쓰고 바로 엔터를 쳐버리게 되면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매크로 쓰실 때는 엔터를 조심하시고 엔터 하시면 안 돼요. 엔터 안 되고 기록에 확인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기록 중인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명령을 작성을 합니다. 자, 기록에 확인을 하면 이제 비디오 촬영 같이 이렇게 뭔가 녹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라는 거였죠. 해당 명령을 작성을 하고요. 다 했으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기록 중지예요. 기록을 했잖아요. 위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뭔가 기록이 다 끝나면 반드시 중지라는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자, 기록을 하고 기록 메뉴를 누르고 확인을 한 다음에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작성을 하고요. 뭐 합계를 구하라면 합계를 구하고 색깔을 칠하면 색깔을 칠하고 이런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명령을 다 하고 나서는 반드시 기록 중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기록 중지까지 다 했으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이 도형에다가 우리 텍스트를 기록하라고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도형의 텍스트 작성은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도형의 텍스트 작성을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요거 텍스트 쓰려다가 잘못 클릭해가지고 매크로를 실행시켜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텍스트는 마지막에 써도 전혀 늦지 않는다. 뭐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잘못해가지고 기록 중인 상태에서 이름 쓰려고 도형에 글자 쓰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전체를 망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 순서를 머릿속에서 조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도형을 그리라 그랬죠. 도형을 그리는데 도형 그릴 때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Alt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셀의 크기에 딱 맞게 도형이 그려져요. Alt. 자,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도형 그렸어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클릭을 하고 매크로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쓰고 기록에 확인을 한 다음에요. 어떤 이제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기록 중지 하고 나서 도형에 글자를 쓰시면 되겠다. 이런 순서대로 매크로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살려놓을게요. 안 지우고. 자,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요 단계대로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N4에서 여기 N14 여기다가 평균을 구할 건데 먼저 평균을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매크로 순서가 첫 번째가 도형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개발도구의 삽입의 양식의 단추가 있다 그랬어요. 자,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처음에 우리가 엑셀을 실행시키면 없습니다. 엑셀을 켰을 때 2010 기준으로 봤을 때요. 개발도구라는 메뉴는 처음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되는 도구고요. 여기 보기까지 나와 있어요. 이제 상위 버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하위 버전 사용자들은 개발도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개발도구를 일단은 꺼내셔야 되고요. 파일에서 옵션 들어갑니다. 파일의 옵션에 가시면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여기서 오른쪽에 개발 도구라는 게 현재 저 체크되어 있죠. 이렇게. 저는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이제 개발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도구를 처음에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네, 개발 도구가 있어야 매크로에 관한 메뉴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개발 도구가 나왔다고 하고 우리는 단추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개발 도구의 삽입, 개발 도구란 메뉴에 가시면 이쪽에가 삽입이죠.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고 있어요. 맨 첫 번째가 단추예요. 양식 단추라고 써 있죠. 이 단추를 클릭을 하고요. 어디다가 그릴 거냐면 C18에서 D19 아까 여기였죠. 자, Alt키 누르고 그리라 그랬죠. Alt키 누르고 C18에서 D19까지 그립니다. 그러면 자, 여기 단추 범위가 사라지죠. 이것은 이따가 요 매크로 창이 없어지면은 보일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매크로 이름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현재 했고 매크로 지정 들어갔습니다. 근데 단추는요. 개발 도구의 단추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도형 있죠. 좀 이따 해볼 건데 일반 도형에서는 직접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매크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단추는 자동으로 매크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따로 마우스 오른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크로 일단 지정 대화 상자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매크로 이름을 써야 되죠. 매크로 이름은 평균입니다. 여기서 평균을 쓰시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엔터를 치게 되는데요. 엔터를 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엔터를 치지 말고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할 건데 엔터를 치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록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여기 확인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기록의 확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기록의 확인을 안 하면 매크로가 안 써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화면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일단은 여기 없던 도형이 나타났고요. 단추. 여기서 먼저 이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바꿔도 안 늦어요.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 주의로 보셔야 될 게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 우리 시트 이름 있죠. 매크로일.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녹화 단추가 하나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상 촬영할 때 그 스마트폰에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할 때 녹화하는 이런 단추가 나오잖아요. 이게 눌러진 상태면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어떤 하는 동작을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비디오 촬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록 중인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하는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을 기록을 시켜 놓습니다. 매크로라는 것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 보면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 줘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매크로 이름 쓰고 기록 확인까지 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해당 명령을 작성하는 거예요. 명령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록 중지를 할 겁니다. 자, 명령은 여기다가 평균을 구하는 명령이네요. 그러면 F6 눌러서 우리 에버리지 쓰면 되죠. 평균이니까 모두. 그래서 함수가 뭘 쓰라고 안 나오면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를 찾고요. 확인. 자, 범위는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12월까지를 잡아주시고 다른 조건이 없었죠? 그냥 이대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까지 해놔야 되죠. 하나만 구할 게 아니고 쭉 밑으로 끌어가지고 자동 채우기까지 합니다. 자, 해당 명령을 작성한 건 요까지예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기록 중지죠. 자, 기록 중지는 화면에 아까 우리 여기 기록 중인 상태에 있었죠? 여기 누르시면은 다시 한번 누르면 기록이 중지가 돼요. 현재 지금 기록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는 순간 중지가 되고요. 아니면 우리 개발 도구에 보시면 위쪽에 기록 중지라고 있죠?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은 또 중지가 돼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록 중지 여기 위에서나 아니면 여기서나 아무 데서나 자, 누르겠습니다. 아래 거 누를게요. 기록 중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기록했던 명령이 중지가 되죠. 자, 보면 그러면 이 평균을 한번 지워 볼게요. 딜리트. 자, 그럼 혹시 지워졌잖아요. 단추 1이 아까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오죠. 손가락 모양이 나온다는 것은 뭘 누르면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클릭을 딱 해줘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평균으로 계산이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반복 실행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지웠어요. 지우고 다시 눌러도 또 실행이 돼요. 지우고 눌러도 실행 계속 이렇게 얼마든지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도형에 이제 기록 중지까지 한 상태고요. 도형의 텍스트를 이제 뭘로 쓰라고 그랬냐면은 문제에서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이라고 있어요. 텍스트 편집 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평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빈바탕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하라 그랬는데요.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이 됩니다. 별다른 조건이 없을 때는 매크로 눌러보시면요. 매크로 기록을 보면 여기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로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지우고 계속 실행해도 언제든지 실행이 되죠. 자, 우리 개발 도구라는 메뉴에 우리가 아까 불러왔는데요. 개발 도구에 보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어요. 이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보시면은 자, 모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평균 매크로가 생성이 됐죠. 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코드로 남아 있어요. 코드로 남아 있어서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실행이 가능한 겁니다. 반복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매크로는 이런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자동 실행되고요. 이런 코드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매크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개 더 실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할 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내용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자, B3에서 B14, D3에서 D14 이 영역에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작성하는 매크로를 만들라 그랬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해라. 그리고 도형의 직사각형에다가 하라 그랬고요. 직사각형은 F18에서 G19 영역에 생성을 해라. 그리고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지정하라 그랬고요.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라 그랬고 현재 통합 문서는 실행대로 하라고요. 현재 통합 문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것은 없다.
자, 요 규칙 제가 만들어준 1번부터 요 써 있는 거에 보시면 도형을 그리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이번에는 직사각형에다 하라 그랬어요. 삽입에 가면은 도형이 있어요. 삽입에 도형 가면은 첫 번째 사각형인 이 직사각형입니다. 도형에다가 마우스를 대시면 이런 식으로 이름 나타나요. 도형 이름이. 이 중에서 우리는 직사각형 이걸 찾으셔갖고 클릭하셔서요. 일단은 어디다 그리라 했냐면은 F18, G19에다 그리라 그랬네요. 자, 우리 도형 그릴 때 Alt키 누르고 그린다 그랬죠. 자, F18부터 Alt키를 누르고 G19까지 도형을 그립니다. 자, Alt는 우리 왼쪽에 Alt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키보드에 따라서 뭐 오른쪽 키가 먹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키보드에서는 왼쪽 키와 오른쪽 키가 기능이 좀 다르더라고요. 왼쪽 Alt키만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왼쪽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형을 이렇게 Alt키 누르고 그리면 셀에 딱 크기에 맞게 도형이 그려집니다. 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네요.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거고요. 기록을 하겠습니다. 기록, 그 다음에 확인. 그죠? 기록의 확인이에요. 매크로 이름 쓰고 기록의 확인. 우리 엔터 안 쳤죠? 자, 그 다음에 할 게 해당 명령을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은 어떤 거냐면 B3에서 B14 여기 부분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D3에서 D14 여기에다가 파란색, 글자색 파란색을 하는 게 매크로네요. 그러면 자, 글자 색깔 파란색 여기, 글꼴색 여기죠. 여기서 파란색이라고 있어요. 표준색의 파랑.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할 게 뭐예요? 명령을 작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를 하셔야 되죠. 기록 중지 맨 밑에 이쪽에 중지 있습니다. 아니면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해도 됩니다. 중지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기록이 잘 된 거예요. 일단은 도형의 텍스트를 넣기 전에 잘 이게 됐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요거 딜리트 키로 앞에 거 아까 평균은 지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딜리트 키로 지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매크로는 여기다가 값을 넣는 매크로가 아니고요. 서식을 주는 매크로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웠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웠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린다는 개념이거든요. 원래 없었으니까 그냥 지워서 딜리트로 원래 상태로 되돌린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면 글자가 지워지잖아요. 우리는 서식을 준 매크로인데 글자가 지워지는 거랑 서식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서식을 적용이 됐는가 확인하려면 서식을 원상복귀를 시켜보면 되죠. 아니면 다른 서식 바꿔보든지. 그래서 우리는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는 매크로였기 때문에 홈에 가가지고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봐요. 원래 검정색이었으니까. 바꿔보고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직사각형을 눌러서 사각형이 되면 되는 거죠.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색상이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도형을 테스트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테스트는 꼭 안 해봐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됐는 게 맞게 됐는가 적용을 처음에 이제 배우실 때나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딜리트 키 눌러버리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원래 검정색이었으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파란색으로 바뀌죠. 눌렀을 때 맞게 매크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형의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해서 글자를 서식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죠? 서식 이렇게 빈 바탕 빠져나가시면 되겠네요. 도형의 서식을 글자를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크로가 실행되는 게 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하실 때 여기 중지를 하고 나서 텍스트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형마다 어떤 도형은 그 텍스트를 쓰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쓰면 됩니다. 하라는 것만 충실하게 이행하시면 되는 거죠. 매크로라는 게 어떤 기능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매크로는 이렇게 어떤 반복되는 작업들을 이용해서 색깔이 불꼴색인데
정답지는 한 색깔이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정답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책에 글꼴색이라고 그죠?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글꼴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요렇게 매크로라는 걸 하시면 되고요. 자, 매크로 2번에 가서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걸 매크로로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급여 명세서 100명 거를 다 출력할 때 그 프린트 버튼만 누르면 100명 게 다 출력이 되도록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거 할 때도 매크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알으셔야 되고요. 인터넷에서 뭐 출력 매크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원하는 코드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코드를 좀 보시고 넣으셔야 되는데 매크로는 이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엑셀이라기보다는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커마 리급이나 엑셀 기초 과정에서는 매크로라는 게 어떤 거다. 그거 이렇게 직접 엑셀 셀에서 작업한 거를 코드로 기록이 된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지만은 실제 엑셀을 이용해서 업무에서 활용하는 매크로를 만든다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정말 제3의 영역인 거예요. 그거는 엑셀 영역이라기보다는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영역이라서 이제 내가 비주얼 베이직을 학습해서 그걸 공부를 하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인터넷에서 그 필요한 소스만 갖다가 예 거의 쪼끔만 수정하면 되게끔 나와 있거나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응용을 하시는 게 쪼끔 더 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발 영역입니다, 완전히.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매크로 2번. 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고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럼 총점은 여기다가 소양 인증과 직무 인증을 더해서 총점을 만들고요.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에다가 생성하라 그랬고 단추는 A10에서 B11 영역에 생성을 하라 그랬네요. 자, 일단은 단추부터 먼저 그려야 되겠죠? 단추를 그릴 때는 개발도 하면 삽입 첫 번째가 양식 컨트롤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고 어디다가 그리냐면 A10에서 B11 여기다가 그릴 겁니다. Alt키 누르고 A10에서 B11까지 영역을 잡아줍니다. 현재 이쪽에 안 보여도 이따가 우리가 확인하면 나타납니다.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죠. 총점 쓰고 엔터 안 치셔야 돼요. 엔터를 쳐버렸다 하면은 다시 매크로 지정에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총점하고 기록 확인 이렇게요. 자, 다른 건 만질 건 없어요. 기본 현재 통화 문서에 저장이 될 거고요.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키가 붙는데 컨트롤 키를 우리가 뭐 단축키를 뭘로 하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그냥 이름만 쓰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할 게 뭐죠? 매크로 지정하고 이름 기록하고 확인까지 했어요. 명령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명령 작성은 여기에 직접 더하기 하면 됩니다. 그죠? 썸을 써도 상관은 없고요. 직접 는 해서 소양 인증 플러스 직무 인증 이렇게 하고 자동 채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를 하셔야 되죠. 여기 기록 중지. 상태 표시줄에도 있어요. 준비 옆에 기록 중지도 같은 겁니다. 자, 기록 중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단추 이거 한번 눌러보면 이제 실행이 돼요. 자, 값 지워서 눌러보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단추라고 하고요. 이름을 텍스트로 바꾸라 그랬네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여기에 가서 단추가 아니고 총점 이렇게 쓰라고 했고요. 여기서도 엔터 치지 말고 그냥 빈 바탕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매크로라는 거를 만든다. 매크로는 어떤 기능이다. 이 정도 준비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A3에서 E8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고요.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 그다음에 도형의 빗면에다가 그리라 그랬네요. 빗면은 D10에서 21 영역에 생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추부터 그려야 되죠. 도형부터. 삽입의 도형 하면은 여기 빗면이라는 게요. 여기에 있어요. 기본 도형에 보면은 제 거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줄에 앞에서 두 번째가
빗면이라고 나오죠? 마우스 대고 있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빗면 요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 어디다 그리냐면 D10에서 21 Alt키 누르고 그리죠. D10에서 21 이렇게 Alt키 누르고 내용을 그리고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들어갑니다.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 엔터 치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엔터 치면 안 돼요. 테두리 기록 확인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할 거예요. 모든 테두리 여기서 모든 테두리 작성을 하시고 다 했으면은 다른 거 없죠. 테두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했으면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아니면 상태 표시줄에서 기록 중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테두리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텍스트 편집 이렇게 있죠. 여기서 테두리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테두리가 됐는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된다. 테두리가 원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테두리를 없애보면 되죠. 글자를 딜리트 키로 지우면 안 돼요. 딜리트 키는 글자를 지우는 거지 다른 게 지워지지 않아요. 자, 우리 홈에 가서 블럭을 잡고요. 홈에 가서 여기 모든 테두리 했잖아요. 테두리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테두리 없음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테두리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테두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그려지는 거죠. 이제 계속 이 버튼만 계속 누르면은 테두리가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매크로를 했고 제가 보시면은 개발 도구에서 보시면 현재 지금 매크로는 똑같은 위치에 계속 기록이 되죠.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만 계속 참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매크로 기록을 할 때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실행되는 내가 커서가 있는 곳에 따라서 실행 위치가 바뀌어요. 이게 상대 참조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시면 안 되지만은 실무 활용할 때 내가 클릭한 데마다 어떤 색깔을 찍고 싶어요. 클릭한 곳마다. 그러면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것을 눌러놓고 기록을 그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실행할 때마다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은 이렇게 자격증 시험 문제처럼 절대 참조로 기록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절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것은 커서가 어디에 있던 간에 항상 여기에서 제가 방금 여기에 테두리 했으니까 여기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록을 할 때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걸 같이 누르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커서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실행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계속 실행 결과가 달라지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쓸모가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참고로 모두 가능하다. 여기 영역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면 다른 곳에도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매크로라는 기능은 이 정도 쓰시면 되고 우리가 업무에서 활용을 하실 때는 매크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을 거고 혹시나 사용이 된다면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아마 병행해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걸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제 코드를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비주얼 베이직이에요. 이런 것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우리가 뭐 C 언어, 파이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언어인데 완전 다른 파트죠. 엑셀하고는. 근데 이거를 이제 엑셀에다가 비주얼 베이직을 적용시키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엑셀 안에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그래서 엑셀과 비주얼 베이직을 서로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크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3번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볼게요. 문제를 3번도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3번 예제는 따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한 번씩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크로는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일단 얘가 요거 좀 지울게요. 작업을 지우고 차트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일에서 열기 이렇게 하시면은 차트라고 있습니다. 다 작업 2번이고요. 차트. 네, 오피스 버전이 많이 바뀌고 새 버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이제 새로운 제품을 또 출시를 하고 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 새로운 버전이 생길 때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봤을 때 특징은 시각적인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수식 이런 것은 별로 많이 안 바뀌어요. 그죠? 수식 같은 경우나 이런 다른 메뉴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변화가 가장 크게 있는 부분이 이런 차트 같은 이런 시각화 도구들에 대해서 변화가 조금 많아요. 이것은 이제 오피스 2016도 마찬가지고 2002에서 2007로 넘어갈 때도 그랬고요. 화면 디자인이라든가 차트 쪽이 많이 바뀌었고요. 2016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CC도 조금 다를 거예요. 화면 버전마다 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른데 일단 크게 보면은 엄밀히 보면은 많이 바뀐 거라기보다는 창에 나타나는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하이 버전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 버전에 맞는 거를 조금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을 보실 분들은 2016 버전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제 노트북에는 제 개인적으로 쓴 노트북이다 보니까 2010 버전밖에 안 깔려져 있어요. 제 라이센스 때문에 뭐 함부로 깔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2010이 깔아져 있는데요. 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2016에서 작업한 화면을 좀 캡처를 해서 보내드리면 좋은데 그러려고 봤더니 여기 정답에가 프리에가 그냥 캡처가 다 되어 있는 장면들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설명은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2012 버전으로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또 저처럼 하위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요 차트 하나 하자고 막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이러기에는 좀 힘들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라이센스도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버전을 다 이렇게 맞춰서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이제 차트를 갖다가 일단 뭐 이렇게 수정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차트를 한번 그냥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만들 줄 알아야 수정도 하죠. 우리 자격증 문제에서는 거의 수정하시오가 나오는데요. 실제 엑셀을 사용하실 때 내가 차트를 만드는 게 먼저죠. 그죠? 수정보다는 만들 줄 알아야 수정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트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차트를 만들고 싶은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를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삽입 메뉴에 가시면은 삽입 메뉴에 가시면 이게 차트라고 있어요. 차트 가시면 이제 종류가 많죠.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막대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걸로 할게요. 차트가 종류가 되게 많고요. 종류도 얼마든지 변동 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어요. 자, 세로 막대기도 보니까 이 첫 번째가 문구 세로 막대고 그 옆에 거는 이제 누적 세로 막대. 얘는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예요. 딱 100% 고정된 상태에서 어떤 달성률 같은 거 작성할 때는 이런 게 적합하겠죠. 값이 누적된 걸 표현할 때는 이게 적합할 거고요. 이건 그냥 일반 막대 차트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3차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거는 평면, 첫 번째 거는 평면 차트라면은 이거는 입체감이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통형도 있고요. 원뿔 모양도 있고 피라미드형 전부 다 이 세로 막대 파트에 다 들어있네요. 자, 보시면은 우리는 이번 기본 막대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간단하게 나오죠. 차트 이렇게 간단해요. 표만 있으면 그 범위를 내가 잡아가지고 블럭을 잡아가지고 차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2017년 것만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여기만 잡아서 또 삽입에
세로 막대하면 돼요. 그럼 세로 막대용 2017년 것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딜리트 하면은 지워집니다. 이번에는 꺾은 선형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꺾은 선형으로 하는데, 자, 이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가 기본 꺾은 선인데요. 첫 번째 걸로 하게 되면 이게 점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값인지를 표현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꺾은 선형 제일 많이 씁니다. 얘를 클릭을 하고 보시면 이렇게 쭉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뭐 이런 거를 막대기로 꺾은 선으로 표현해 주는 게 꺾은 선 차트예요. 그래서 삽입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차트가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범위를 블럭을 잡고 차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 2017년하고 2021년 요거 두 개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서비스 2017년 블럭을 쭉 잡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2021년을 잡아주면 불연속적인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자,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는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그냥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두 번째 영역을 추가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요. 그러면 2017년과 2021년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로막대 해볼까요? 요것처럼 가로막대로 해서 이게 첫 번째 가로막대로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적합한 차트는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가로, 세로, 꺾은 선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이거 꺾은 선은 이제 비교라기보다는 이제 증가 추세 같은 거 표현할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차트를 만드실 때는 일단 표가 있어야 되고 기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삽입의 차트에서 종류만 골라주면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차트를 만들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있다면 그 부분만 차트를 만들고 싶다면 그 부분을 여기 열 제목과 함께 이렇게 잡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차트 종류로 차트를 만들어주면 차트의 기본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차트로 이렇게 세로막대로 만들었어요. 전체적인 범위를 잡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를 이제 만들었는데 종류를 이렇게 가로막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차트 종류 변경 이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2010 버전 하위 버전 같은 경우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상위 버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딱 메뉴가 붙어서 표현이 되거든요. 위치 표현되는 그 창의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막대형으로 이렇게 종류를 골라주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종류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제목 같은 거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여기 차트를 클릭하시면 이제 지금 화면이 가려져 갖고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공유 때문에 좀 가려졌거든요. 이제 이따가 잠시만요. 보이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도구가 생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레이아웃, 뭐 서식, 디자인 이런 메뉴를 이용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은 차트는 일단 좀 이따가 쉬었다가요. 우리 2교시 때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공유 중지를 좀 하고 채팅을 남겨주셨네요. 말이 안 들렸어요? 네, 선생님. 자주 끊기고 오늘요? 멈추고 그랬어요. 네, 선생님 와이파이가 좀 불안정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늘만 그랬던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그러진 않았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2교시 때는 핫스팟을 잡아서 해야 되겠네요. 와이파이 잘 터진다고 뜨는데 그러면 2교시 때는 핫스팟 잡아갖고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2교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 네.